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턴트 김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운전하면서 지호셉 대표님의 그 음원을 또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양성 얘기할 때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과 또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미생물의 다양성 이런 걸 색깔로 그때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똥을 풀어 채취하러 갔던 분들이 조금 의아한 걸 느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뭐 수렵 채집하시고 막 뛰어다니시고 이렇기 때문에 왠지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똥도 가져오지만 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실에 와가지고 딱 봤더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미생물이 피부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피부 미생물이 어떤 일을 하나라고 봤더니 세상에 몸에 있는 암모니아를 먹이로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땀 냄새나 이게 좀 날 것 같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냄새가 생각보다 전혀 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한 회사에서 주목해서 미스트에 이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떤 회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의약품들이 또 이런 맞춤 유산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절이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레포트를 직접 오늘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을 자료로 실제로 보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이고요. 네, 이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은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어, 분변 키트, 그래서 이걸 통해서 HM에 보내져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거에 맞는 맞춤 유산균을 드실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이 검사를 하시면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마 이걸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다뤘던 다양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균형. 용어가 이렇게 난무하지만 제가 가장 쉬운 걸 말씀드렸죠. 다양성은 일꾼이다. 워커. 그리고 이 일꾼들이 만들어낸 것들. 이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또 아이들 레포트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다양성과 균형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경우의 수를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른 중에 이런 분도 있고요. 아이 중에. 나이를 제가 공개하자면 59세 그리고 5세 아이인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이게 과자를 먹는 거가 아주 적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잘 가시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5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집 아이인데 외할머니가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과자도 이름도 제일 모르고 또 과자를 거의 잘 먹지 않고, 이게 크는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성, 그리고 균형,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안 좋은 경우도 역시 있었어요. 나이를 또 보시자면 47세, 그리고 5세. 그러니까 똑같은 5세인데도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좀 커야 될 텐데 사각형이 매우 작게 나왔고요. 여기는 다양성도 아주 안 좋고 또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어떤 균형 정도도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또 두 분의 또 아는 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과자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 47세 분은 좀 심한 변비로 인해서 타이레놀을 거의 달고 사시고요. 이 5세 아이 같은 경우도 쌍둥이여가지고 한 아이가 아프면 같이 옮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과 과자 이런 것들이 조금 운명을 확 갈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다양성만 좋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많이 살아 있는데 일하는 정도는 좀 그것만 못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꾼들한테 밥을 안 주면 어떨까요? 얘네가 힘을 못 쓰겠죠. 그래서 좀 일에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신 분들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고요. 또 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막 매일매일 잦게 드시는 분들은 술이 1도짜리 술만 들어가도 일손을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음주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도 다양성이 있더라도 이 균형 자체는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생각해 보시면 식품에 어, 그 균들,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가장 더디게 자라게, 웬만하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 방부제죠, 보존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즉, 이렇게 과자나 혹은 외식하면서 그런 방부 처리가 많이 된 것들을 또 즐기시는 분들 역시 다양성도 줄어들 수 있지만 일하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얘네가 이렇게 얼음 상태, 일을 안 하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방부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음, 여기는 다양성, 즉 일꾼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근데 작업량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뭔가 일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공장에 갔더니 막 뭔가 물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 괜찮아. 근데 일꾼들이 와봤더니 없는 거죠. 이거는 일꾼들이 직전에 몰살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감염되셨거나 어떤 질병에 그리고 항생제를 세게 어떤 이 검사 직전에 쓰셨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건너 아는 분인데 37세시고요. 제가 요것만 보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혹시 최근에 아주 많이 아프시거나 뭔가에 감염된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상포진이 오셨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 좀 관리해야겠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대사체는 괜찮지만 다양성이 확 줄어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가지의 카테고리로 건강을 결정하는 미생물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레포트에서요. 그래서 뭐 펼쳐놓고 보자면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된 미생물들의 상태, 그리고 체지방 관련된 미생물의 상태.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는 먹는 거에 비해서 좀 찌는 스타일이야. 요 말이 진짠지 아닌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검사하시잖아요. 그냥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즉, 미생물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본인이 이제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프가 좋게 나오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면역 관련된 거, 그리고 인지 건강, 이게 이제 기억력 쪽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쪽과 관련된 지표일 거고요. 수면은 이게 좋으면 무조건 잠 잘 자. 이 미생물이 적으면 무조건 못 자.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미생물이 100%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과 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수면 관련 미생물이 좋게 나오셨어요. 그럼 잠을 잘 주무실 것 같은데 본인은 잘 못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이렇게 설문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퇴근하시고 아주 늦은 저녁에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수면에 사실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수면 관련 미생물은 되게 저조한데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또 봤더니 잠자기 직전에 발 마사지하고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관련 미생물이 역할을 하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시면 어떤 걸 오히려 아실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놓치고 있길래 수면이 이렇게 질이 낮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실 수 있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미생물.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하기 싫을 때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배가 아픈 아이인지 꾀병인지 이거를 또 아실 수가 있고요.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관련된 미생물들도 뜹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이거는 효율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먹는 만큼 과연 얘네들이 쓰이고 있는가?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육 건강 관련된 것도 떠요. 그래서 요즘 근테크 하는데 내가 단백질 종류를 잘 챙겨 먹고 실제 운동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서 근육이 붙기를 바라시면은 정말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이 두 가지를 내가 꼼꼼히 한다고 하는데도 생각만큼 근육이 안 붙네. 그러면 이 미생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많은 질병들을 단서가 되는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즘 염증성 장질환 이거 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크론병이라는 게 사실 그 가수, 작곡가인 윤종신이라는 분 때문에 처음 저도 들어봤어요. 몇몇 연예인들이 크론병이다라면서 일반인들에겐 조금 익숙해졌는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급증한 원인 1위가 크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의 아들도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지신 네, 60대 부모님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의 염증 질환 같은 것들도 아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 보셨던 카테고리는 15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요. 이 원인 때문이에요. 자, 스트레스 관련 미생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미생물이 협동을 해서 요 부서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요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좀 높으신 분들도 있고 낮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각각 비피도박테리움, 스트랩토코커스, 락토바실러스, 뭐 퍼미쿠테스, 파라박테로이데스, 파스코락토박테리움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관련에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기저기 다른 일에도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은 15가지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국아메이의 모든 팀에서 이 레포트를 받으실 순 없고요. 장준기 리더님의 팀, 그 배럴 초이스라는 저희 팀에서 요거를 담당하는 저희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도 있으시고 혹은 학위가 관련된 학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조금 보시는 게 익숙한 그 리더님들께서 최근에 뜬 논문이라든지 뭐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백반증에 대한 것도 이 팀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백반증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정확한 원인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먹으면 딱 돼. 뭐 이런 치료 방법도 나와 있지 않아서 백반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강력히 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제가 못 외워요. 너무 길어서 4가지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2가지 미생물은 일반인보다 이상할 정도로 높고 요 2가지 미생물은 일반인들의 갖고 있는 그 균형보다 너무 심각하게 낮고 이 특징을 동시에 가진 분들이 백반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흐트러진 균형들을 다시 건강하게 리셋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팀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자료화하고 있으니까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레포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 저예요. 저 사실 좀 건강을 나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양성이 상위 80%예요. 100명 중에 80등이라는 소리예요. 네, 이런 등수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대사체는 이거보다 좀 낮지만 한 35%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요. 제가 평균보다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조금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건강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뭐 콜레스테롤이나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고요. 체지방 조절 관련해서는 그냥 저의 느낌적으로 먹는 거에 비하면 참 살이 잘 찐다, 좀 억울하다,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던 터였고, 수면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소리에 민감해졌다. 내가 좀 깬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검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거는요. 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너무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컵을 들 때 약간 긴장될 정도로 아파서 정형외과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류마티스 관련 수치인 RA 팩터라는 수치를 검사했는데도 막상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과 뭐 조금 이제 신경 많이 쓰면 설사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레포트에 뜰까? 그리고 이게 좋아질까라는 게 저는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스스로에게 솔루션을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뭔가를 제가 지속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걸 내가 하고 있지? 라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저는 좀 피부과 약을 오래 먹고 있었어요. 아까 피부 트러블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자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을지언정 빵과 커피를 좀 좋은 데 가서 먹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빵순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운동도 제가 너무 안 했다.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솔루션을 줬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먹이를 좀 많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맞춤 유산균을 통해서 이미 저는 임상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좀 커져야 되겠다. 사각형이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제가 수면이 뭐 확 느끼진 못했지만 조금 예전만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결과로 딱 보게 되니까 커피 끊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봤고요. 빵과 과자와 관련해서 제가 한 자료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요 운동화 끈처럼 생긴 거를 꽉 묶어서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참사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감옥 문을 꽉 잠궈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 밀착 연접이라고 하거든요. 타이트 정션이라고 부르는 이 세포벽을 이렇게 쫀쫀하게 묶어주는 게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과자와 빵에 만정이 떨어지면서 한 방에 제가 딱 끊게 됐거든요. 물론 아주 가끔 요즘 먹지만 옛날처럼 매일매일 절대 먹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글루텐 때문이에요. 자, 밀가루, 우리 뭐 과자, 빵, 그걸 먹으면 밀가루 안에 글루텐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쪼개져서 글리아딘이 되고, 글리아딘이 또 쪼개져서 조눌린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눌린이란 녀석이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얘가 뭘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식이섬유를 먹어서 이 운동화 끈을 이렇게 쫙 묶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풀어헤치게 하는 게 바로 조눌린이라고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순간 만정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자랑 빵 끊어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한다고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알면서도 이거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확 끊었거든요. 그래서 조눌린이 더 이상 제 몸속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1년 먹고 제가 이제 다시 재검사를 했거든요. 네, 요렇게 됐습니다. 뭐 다른 세세한 거는 제가 차차 보여드리겠지만 느껴지시나요? 저의 사각형이 굉장히 커졌죠. 옛날에 좀 납작했었잖아요. 그래서 변화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비교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누가 봐도 사각형이 많이 커졌습니다. 일꾼들도 대폭 늘었고요. 또 일되는 정도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치로 한번 보시면요. 요렇게 히스토리라 그래갖고 검사하실 때마다 회차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65% 좋아졌어요. 느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연봉이 1년 만에 65% 인상됐어요. 느낌 오시죠? 많이 오른 거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25%가 더 좋아졌거든요. 느낌 안 오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1년 사이에 석차가 전교 석차가 25% 올랐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에서도 바꿨지만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유산균이 굉장히 열일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요런 이제 지표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과 대사체 바뀐 거는 말씀드렸고 또 주의해야 할 건강, 그러니까 평균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것들이 5개나 있었는데 3개는 클리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아직까지 조금 주의해야 되지만 그래프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킨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면 관련 미생물이 제가 이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많이 낮았어요. 보이시죠? 요쯤에 있었죠. 근데 어디로 이동했냐면 그래도 평균에 가깝게 이동을 했어요. 수면 관련 미생물도. 그리고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은 좀 드라마틱합니다. 언덕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평균에 못 미치는 요 상태였는데 평균보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련된 지표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자동차에 비유했었잖아요. 내가 기름을 10만 원어치 넣고 가는데 옛날에 이제 저의 몸은 한 2만 원어치, 한 3만 원어치만 기름을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샜던 거죠. 효율이 떨어졌던 건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한 6만 원어치, 네, 6, 7만 원어치는 기름을 쓰고 있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수화물의 그래프도 엄청 많이 좋아졌고요. 여기 단백질도 안 좋았더라고요. 단백질도 이렇게 평균 정도까지 올라갔고 비타민 생성은 좋은 편이었지만 미세하지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몸이 됐다. 먹는 쪽쪽 아주 알차게 쓰는 몸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아파가지고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카테고리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다른 어떤
그 단독적인 그런 카테고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뭘 보실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 건강 미생물이 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능선을 넘은 거 보셨죠? 근데 여기에 빌로필라라는 미생물을 저희 팀에서 찾아봤더니 자가 면역 질환을 관련된 미생물이라고 뜨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된 미생물이 좋아지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 특히 세 번째 손가락이 조금 누가 봐도 이렇게 다른 손과 비교될 정도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통증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좋아졌어요. 요거는 한 먹은 지 2달이 안 돼서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먼저 변화를 느꼈던 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프다가 안 아픈 거였거든요. 요런 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이렇게 제가 스스로 부여했고 또 제가 몇 가지는 이렇게 실천을 해봤고 하면서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떤 게 제가 조금 이걸 하면서 재미가 있었냐면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솔루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이게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너무 재밌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당연히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났던 게 저희 엄마,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이었잖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검사했을 때 그 아까 열 몇 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만 조금 안 좋게 뜨셨거든요. 나머지는 다 평균 이상으로 뜨셨는데 그 2가지가 뭐였냐면 인지 건강 그리고 수면 건강이었어요. 근데 수면 건강은 6개월 정도 드시면서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잡혔냐? 중간중간 깨시지 않고 쭉 통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인지 건강은 아직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그래프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앞으로 건강 관리하는 좀 중요한 지표로 삼고 계시고요. 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토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 좋다고 아침마다 줘도 거부했었거든요. 왜 거부하냐? 그거 먹으면 본인은 설사하고 부글부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1년 정도 맞춤 유산균을 먹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아침에는 쉐이크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이 검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약간 뭐 피부 트러블 요런 거 때문에 검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레포트 결과 조금 놀랬어요. 우울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요런 게 좀 떴다. 그랬더니 본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꼬박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약을 조금씩 줄여서 지금은 아예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 약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뭐 전혀 힘듦이 없다라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또 친한 동생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친한 친구가 부산에 살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걸 제가 막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 다양성 저해 요인에 해당되는 게 없대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친구예요. 정말 음식 가려서 먹는 친구거든요. 근데 본인 엄마가 30년 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좀 부풀리지 마. 뭘 30년까지. 근데 정말 오래되셨대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으신데 엄마한테 이거 내가 알려드려 볼게. 이래서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 하기가 준 거 그거 먹고 내 변비 나으면 내 30년 변비 나으면 내 그 노벨 의학상 준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한 7, 8개월 차 드시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쾌변을 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비, 네, 30년 변비 해결됐고요. 노벨 의학상은 못 받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귀여워하는 쌍둥이 5살 아이들이 있어요. 네,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 없는데, 이 쌍둥이들이 아무래도 둥이들이다 보니까 한 녀석이 아프면 옆에도 없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그래서 유난히 그 어린이집에서 병원을 좀 자주 찾는 아이들로 조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똥 눌 때, 똥꼬 아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변이 딱딱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도 맞춤 유산균을 먹고 일단 똥꼬가 안 아프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이제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전달해 보면서 아, 내가 공부해서 이 정보를 주고 이 레포트를 받아본 게 이분들의 약간 불편한 지점은 달랐겠지만 삶의 질을 다 좋게 만들었구나라는 굉장한 뿌듯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해서 지표를 제가 보고 레포트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 느끼는 거예요. 뭐 류마티즘 아픈 게 없어졌어. 똥을 조금 수월하게 누게 됐어. 아니면은
변비로 인한 편두통이 좋아졌어.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느끼는 혹은 그분들이 느끼는 증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레포트를 보면요. 그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콜레스테롤 건강이 좋아진 거를 내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컨트롤이 잘 되는 걸 이렇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레포트를 보시면 좋아진 지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키트가 가진 정보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과 또 주변 지인분들의 건강을 진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는 Q&A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이거는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뭐 대표적으로 맞춤 유산균이라면서 근데 왜 종류가 6가지뿐이야? 뭐 이런 의문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Q&A를 통해서 또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